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제가 제 농구 인생 역사상 해설이든 유튜버든 가장 좀 예측을 잘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우승, 또 제일런 브라운의 파이널 MVP까지 정말 다시 없을 이변에 가까운 그런 예상을 적중시켰는데 한 번 더 설레발을 떨어보겠습니다. 2024-25 시즌 우승 후보 1황 7개 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는 요 7개 팀을 제외한 23개 팀에서 우승이 나올 수 없다. 우승이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어떤 약속을 해서 반드시 벌칙이든 뭐든 수행하겠다. 이 7개 팀에서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스턴 셀틱스 빼놓을 수 없죠. 저도 굉장히 발칙한 예상으로 뜨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잘 나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대병 걸린 건 아닙니다. 보스턴 셀틱스를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자, 지난 시즌 64승 18패, 평균 득점 2위, 평균 실점 5위, 페이스는 전체 23위였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이 1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3위. 정말 공수 균형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넷 레이팅, 공수 밸런스를 나타내는 지표 아니겠어요? 플러스 11.6, 무려 두 자리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였고요. 디펜딩 챔피언인데 트레이드나 혹은 FA로 나간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NBA 우승팀 역사상 가장 전력 변화가 적었던 팀이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의 보스턴이었을 거예요. 자, 그만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드루 할러데이, 데릭 화이트,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자, 하지만 포르징기스가 시즌 초반에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 호포드가 아마 주전으로 뛸 겁니다. 자, 벤치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페이튼 프리차드, 그리고 살아남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로니 워커 4세, 운동 능력과 외곽 슛을 줄 수 있는 선수죠. 여기에 연장 계약을 맺은 샘 하우저, 르코넬, 자비어 틸먼도 있습니다. 정말 물샐 틈 없는 그런 전력을 과시했죠. 여기에 선수 개개인의 힘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저는 조 마줄라 감독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 마줄라 감독이 저는 단순히 그냥 엄청난 괴짜, 좀 4차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이슨 테이텀을 걱정해서 또 파리까지 직접 날아가서 테이텀을 같이 만나고 또 테이텀이 이야기하기로 내가 파이널 MVP를 받지 못하고 내가 올림픽 본선에서 DMP로 벤치에 앉아있을 때 가장 아마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복했을 사람은 조 마줄라 감독일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보고 정말 팀의 이 조직력, 그 다음에 화합력, 케미스트리도 좋지만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선수가 감독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리스펙이고 감독 역시도 저는 정말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목은 다르지만 전략 전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더구나 또 이 팀의 단장은 브래드 스티븐스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브레인입니다. 두뇌입니다. 모든 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 셀틱스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 디펜딩 챔피언을 좀 낮게 평가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다 한 살씩 더 먹었고 그 다음에 우승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머지 29개 팀의 주요 공략 대상, 주요 연구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힘들다. 여기에 최근 6년 연속 파이널에서 2연속 우승한 팀이 없다. 백투백 우승한 팀이 없기 때문에 보스턴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지난 시즌 대비 이토록 우승팀이 연속성을 갖고 다음 시즌을 맞이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 셀틱스를 제일 먼저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뉴욕 닉스입니다. 뉴욕 닉스. 제가 참 1990년대에 좋아했던 그런 팀인데 멤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즌 50승 32패, 동부 컨퍼런스 2번 시드 2위였고요. 평균 득점은 19위였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은 7위였습니다. 평균 실점, 최소 실점 2위, 디펜시브 레이팅 10위. 그래서 페이스는 리그에서 가장 느렸어요. 30위. 탐 티보더 감독은 웬만해선 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한 넷 레이팅이 전체 5위였어요. 50승이지만 넷 레이팅이 전체 5위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잘 잡아갔다는 거죠. 자, 주전 5명을 살펴보면 제일런 브런슨, 미켈 브리지스, 오지 아누노비, 조시 하트, 그리고
칼 앤서니 타운스로 일단 뎁스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컨은 마일스 맥브라이드, 여기에 프리처스 아치우와 트레이드 루머가 있고 부상이 있긴 하지만 미첼 로빈슨도 있고요. 또 캠페인과 계약을 맺었죠. 여러모로 약점이 없는 그런 전력을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시즌 막판에 일어난 트레이드로 아쉬웠던 5번 포지션을 보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제 하텐슈타인이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웠어야 됐는데 타운스를 데려왔다? 저는 엄청난 전력 증강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 감독은 탐 티보도입니다. 최고의 수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여기에 뉴욕 닉스가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부상이 아니었더라면 한 선수씩 나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높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여기에 미켈 브리지스를 새로 영입했고 제일런 브런슨과 오지 아누노비와는 또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조시 하트는 지난 시즌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는 또 다른 3번이 됐죠. 그 전까지 사랑받았던 3번은 존 스탁스였는데 조시 하트가 또 팀에 곧바로 녹아들었기 때문에 저는 뉴욕 닉스도 우승 후보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팀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엘 엠비드를 절대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항상 조엘 엠비드 옆에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고 노련한 볼핸들러가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필라델피아가 조엘 엠비드 옆에 많은 선수들을 붙여줬죠. 특히나 슈터 위주로 붙여줬는데 저는 슛도 되면서 플레이메이킹도 되고 사이즈도 있고 수비력이 평균 이상인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임자가 바로 폴 조지였죠. 자, 공수 겸장인 폴 조지를 영입하면서 타리스 맥시 그리고 MVP 출신인 엠비드와 함께 빅3를 결성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은 엠비드가 부상 때문에 절반 이상을 결장했어요. 자, 그 와중에도 47승 35패, 오펜시브 레이팅 14위, 디펜시브 레이팅 11위, 페이스는 18위, 느리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모난 곳이 없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자, 넷 레이팅은 전체 8위였는데 엠비드가 절반 이상 빠졌다는 점, 또 토바이스 해리스의 마지막 시즌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도 닉 너스 감독이 굉장히 팀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뎁스 차트 보시면 타이리스 맥시 그리고 팀과 연장 계약을 맺었던 켈리 우브레 주니어, 폴 조지, 또 새롭게 데려온 케일러 마틴, 조엘 엠비드. 굉장히 탄탄합니다. 사이즈도 다 좋고요. 수비력도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세컨 유닛은 카일 라우리와 에릭 고든, 여기에 KJ 마틴, 그 다음에 프랑스 대표팀으로 맹활약했었던 구스천 야부셀레, 안드레 드러먼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서드 유닛도 엄청나게 좋아요. 레지 잭슨, 그리고 루키 자레드 맥케인, 리키 카운슬 4세, 그 다음에 애덤 보나. 세컨 유닛에 이어서 서드 유닛까지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가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부상만 없다면 필라델피아가 정말 보스턴 셀틱스를 완전히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 그렇죠? 엠비드와 폴 조지의 부상, 그 다음에 닉 너스 감독이 벤치를 잘 쓰지 않았잖아요. 특히 토론토 랩터스 막판에는 주전들만 갈았었는데 또다시 그런 약점을 노출한다면 필리는 그냥 결성 첫 시즌 망합니다. 정규 시즌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내다보면서 저는 닉 너스 감독이 굉장히 영리하게 팀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서부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시즌 57승 25패로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였고요. 평균 득점 3위, 오펜시브 레이팅 3위, 평균 실점 11위였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이 4위. 왜냐하면 페이스가 8위로서 굉장히 빠른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썬더는 굉장히 젊은 팀이죠. 그리고 NBA 역사상 가장 평균 연령이 어린 팀이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이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어리고 아직까지 덜 연근 선수들이 많은데 넷 레이팅이 무려 플러스 7.4, 2위입니다. 얼마나 균형이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굉장히 애매한 자원이 돼버렸던 조시 기디를 내보냈습니다. 대신 알렉스 카루소와 아이자 하텐슈타인을 영입했는데 이건 무조건 플러스죠. 일단 알렉스 카루소는 3&D입니다. 지난 시즌 두 자리 득점 3.40%, 그 다음에 윙에서 아주 훌륭한 디펜더. 3&D 자원은 다다익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 돌트와 함께 엄청난 외곽 수비를 자랑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5개티는 인사이드였어요. 리바운드 엉망이었습니다. 리바운드 탈탈 털렸고요. 빅맨 포지션도 사실은 쓸만한 선수가 챗 홈그램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피딩이 가능하고 연계 플레이 되고, 그 다음에 네일 엘보우 쪽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알지아 하텐슈타인을 데려왔다? 무조건 플러스죠. 오프시즌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예상 라인업이 시에이 길저스 알렉산더, 알렉스 카루소, 젤런 윌리엄스, 챗 홈그랜, 알제 하텐슈타인. 그러니까 홈그랜이 4번으로 가고 하텐슈타인이 5번으로 간다면 높이도 꽤 괜찮죠. 세컨 유닛도 아주 훌륭합니다. 케이슨 월라스,
지난 시즌 루키였는데 뭐 베테랑인 줄 알았어요. 아이제아 조 엄청난 슈터죠. 여기에다가 루돌트 뭐 아주 훌륭한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린 윌리엄스도 뛸 수 있고요. 연장 계약을 맺었던 뭐 에런 위긴스까지 또 켄리치 윌리엄스 부상에서 돌아오죠. 아 정말 약점이 없는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젊은 팀들이 망할 때 보면 서로 욕심내고 이기적인 성향 드러내다가 불협화음이거든요. 그런데 썬더 선수들은 그렇지도 않아. 애들도 착해. 감독도 어마어마한 명장이야. 저는 썬더가 이번에도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야? 조코피 잘 나가다가 왜 이래?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세크라멘토 킹스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 주시는 팬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크리스 웨버 좀 잊어라. 밀레니엄 킹스 언제까지 얘기할래? 형이 그러니까 꼰대라고 얘기를 듣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세크라멘토가 충분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즌 46승 36패 플레잉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습니다. 평균 득점 116.6점 9위, 오펜시브 레이팅 13위, 평균 실점 17위, 디펜시브 레이팅 14위, 페이스 98.8 14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세크라멘토는 약간은 좀 이도저도 아닌 약간 밍숭맹숭한 맛의 그런 농구였어요. 아, 뭐 공격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 수비도 뭐 괜찮긴 한데 뭐 그렇게 방패가 견고한가? 그 다음에 뛰는 농구도 잘 하는데 세트 플레이 약간 이런 느낌의 농구를 했었거든요. 자,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해리슨 반즈의 부진, 또 케빈 허더의 미미한 존재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드로잔을 데려왔습니다. 로스터가 더 두꺼워졌고요. 가장 약했던 포지션인 해리슨 반즈를 드로잔으로 바꿨다. 저는 이것만으로 오케이입니다. 자, 여기에 말릭 몽크를 4년 78밀에 잡았어요. 다른 팀에서 4년 100밀 가까이 줄 수 있었는데 몽크는 나는 세크라멘토를 사랑한다. 세크타우 만세 이러면서 연장 계약 맺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세크라멘토는 변수는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변수 최소화하면서 드로잔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베스트 5를 살펴보면 디에런 팍스, 케빈 허더, 더마 드로잔, 키건 머레이, 도만타스 사보니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 유닛을 보면 조던 맥러플린, 이제 부상 중이긴 하지만 굉장히 견고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말릭 몽크, 그리고 제일 런 맥다니얼스를 데려왔어요. 트레이 라이스, 3점을 던지는 스트레치 빅이죠. 여기에 알렉스 랜도 붙잡았습니다. 키언 앨리스도 뭐 대단히 훌륭한 수비수인데 저는 키언 앨리스가 세컨 유닛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ESPN의 이 뎁스 차트에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드로잔이라는 훌륭한 윙 자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디에런 팍스, 더마 드로잔이면 좀 빡빡하지 않을까요? 사보니스까지 있다면? 하지만 이 세 명이 3점이 강점은 아닐지라도 3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어시스턴트 코치 출신이죠. 그 누구보다 플로어 스페이싱에 대한 엄청난 철학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로잔, 사보니스, 평소 3점 잘 안 던지는 선수들 저는 많이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제 의견을 비웃으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세크라멘토를 이번 시즌 내내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시즌 뉴욕 닉스와 똑같은 50승 32패였고요. 평균 득점은 전체 7위, 오펜시브 레이팅 10위, 평균 실점은 20위, 디펜시브 레이팅 18위, 넷 레이팅이 플러스 2.2로 14위. 지금까지 소개한 팀들 가운데는 가장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키드 감독이 엄청난 변화를 택합니다. 바로 경기 속도의 변화를 준 거죠. 그동안은 제이슨 키드 감독은 달리지 말라는 게 본인의 주문이었어요. 제이슨 키드 감독 본인은 현역 때 미친 듯이 달렸는데 댈러스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팀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엄청나게 변화를 주죠. 페이스가 6위까지 올랐어요. 가장 느린 팀에서 탑 6까지 오른 거야. 그러면서 돈치치와 어빙의 조합도 더 살아났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클라이 탐슨,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성기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클라이 탐슨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 슈터입니다. 자, 이 탐슨을 데려오면서 돈치치, 어빙, 탐슨 공격 조합만 놓고 보면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로스터를 구축했죠. 자, 그렇다면 수비가 문제인데 이 멤버를 보시면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 그 다음에 데릭 라이블리의 맥시 클리버까지 이 선의 수비 지원은 리그에서 가장 화끈합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던 스펜서 디니디를 다시 데려왔고요. 나지 마샬이라는 엄청난 엠포서도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단테 엑섬, 퀸틴 그라임즈까지 사이즈를 갖춘 백코트 수비수도 있어요. 댈러스가 굉장히 내실 있게 이번 오프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물론 팀 하더웨이 주니어나 혹은 데릭 존스 주니어의 이적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데려온 선수들의 면면을 놓고 보자면 저는 댈러스가 남는 장사를 했고 다음 시즌 더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우승 후보까지 저는 충분히 격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덴버 너게츠입니다. 자, 덴버 너게츠는 지난 시즌 57승 25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네소타 팀볼브즈에게 홈에서 열린 7차전을 내주면서 결국 파이널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백투백 우승에도 실패했고요. 자, 평균 득점 14위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은 5위, 평균 실점 6위, 디펜시브 레이팅 8위. 굳이 따지자면 지난 시즌의 덴버는 공격적인 스탠스를 띄는 팀이었고요. 페이스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27위였고요. 자, 하지만 넷 레이팅은 전체 4위. 전체적으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아주 훌륭한 팀이었습니다. 자, 오프시즌에 KCP가 터났습니다. 자, 하지만 정규 시즌 MVP 니콜라 요키치가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요 선수들이 떠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 여름을 통해서 러셀 웨스브룩과 그리고 다리오 샤리치라는 아주 좋은 두 명의 베테랑을 영입을 했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은 맥스 계약을 맺은 저말 머레이, 그리고 KCP의 이적으로 주전 슈팅가드로 떠오른 크리스찬 브라운, 여기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니콜라 요키치가 5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저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니콜라 요키치까지 본인들이 직접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들과 엄청난 계약을 맺었죠. 덴버의 셀러리는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에런 고든의 연장 계약이 가능해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코트 안팎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놓고 보자면 이 라인업으로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에런 고든이 지금 엄청나게 염가란 말이에요. 연평균 20mm 조금 넘는데 지금 에런 고든은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빠르게 FA를 택할 거고 연장 계약을 논의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팀을 떠나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에런 고든, 마이클 포터 주니어, 니콜라 요키치 이 3명의 프론트코트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 유닛을 보면 새 얼굴인 러셀 웨스브룩, 그리고 다리오 샤리치, 기존의 줄리안 스트로더, 헌터 타이슨, 페이튼 왓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캔터베스 칼델 포프, 또 나아가서 지지난 시즌에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저는 그래도 웨스브룩과 다리오 샤리치 두 명의 베테랑은 덴버 너게츠 최대 문제였던 벤치 생산력을 큰 폭으로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승했을 때보다는 전력이 내려왔지만 덴버 너게츠도 충분히 슈퍼 티어 1 우승 후보 7개 팀 가운데 하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다음 시즌 제가 예상한 우승 후보 1황 7개 팀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빼고 싶은 팀, 넣고 싶은 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한 의견들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